가이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도기마을 여러분, 10만 금융연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2월 22일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아무리 IT를 몰라도 그렇지 마이크로롱, 전자, 닉스, 숏은 말도 안 되는데, 네, 지난 주말 있었던 우리나라 그 매도 주식 흐름 한번 먼저 볼게요. 아니 왜 이런 생각을 아니 할 수 없게 만들어 주셨어요. 자, 지난주 우리나라 핵심 매도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전자닉스가 매도가 제일 많아요. 그렇죠? 아니 이게 말이 되냐는 거지. 아니 그럴 수도 있지. 매도를 할 수도 있어요. 매도를 할 수 있는 거긴 한데 그러고 끝나고 나서 미국 시장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됐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사상 최고치예요, 지금. 사상 최고치. 전일 10% 오르고 또다시 엄청나게 높게 한 7% 가까이 올라가면서 주가 사상 최고치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0월 이후 거의 모든 기술주들이 고점에서 상당히 떨어지거나 옆으로 횡보하거나 우하향하거나 다 그랬거든요. 근데 얘는 10월 이후에 또 하향하지 않았고 잠깐 너무 많이 올라서 숨고르기 한 다음에 다시 치고 올라서 고점 만들었다가 또 요번에 빠질 때 같이 빠졌다가 또 바로 그냥 치고 올랐어요. 네, 그 이유인즉슨 실적이 너무 좋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실적이 너무 좋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에 실적이 너무 좋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놀라운 것은 실적이 좋으면 마이크론이 좋아, 아니면 닉스나 닉스나 전자가 좋아. 닉스나 전자가 훨씬 좋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거는 롱숏 페어가 거꾸로 잡혔다. 네. 좀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한국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등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근데 이거는 내용을 파악을 했다면 이거는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왜 그러냐면 영업이익 대비 배수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엄청나게 잘했습니다. 엄청나게 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업에 비해서는 반도 안 되거든요. 이익의 질과 주당 이익금 대비 이제 주가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 진짜 말이 안 되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늘어나는 건 좋겠는데 그럼 마이크론만 늘어나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잠시 지난 주말에 나왔던 뉴스 중에 한국의 닉스 전자 갖고 계신 분 중에 특별히 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좋은 뉴스 하나 찍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이번에 HBM4 테스트에서 매우 좋은 평가를 받았다라는 설이 들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원시 공정이에요. 즉 지난번에는 본판이 1A 본판 자체가 안 되는 게임이었어. 그러니까 잘 안 될 수밖에 없었다. HBM도. 그런데 이번에는 본판인 원C가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구동 속도와 전력 효율 측면에서 삼성전자가 메모리 업계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평가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를 우리나라 언론이 이제 다 못 믿잖아요. 워낙 양칭 소년이 돼가지고 다 못 믿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C가 좋았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다라고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내년도 HBM 쪽에서의 승부수는 그 두 회사에 비해 더 좋을 수는 없다라고
그것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예,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주말에 있었던 가장 큰 뉴스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틱톡이 미국의 오라클 품으로 들어갔다라는 소식입니다. 그 바이트 댄스가 가지고 있는 틱톡이 오라클을 비롯한 사모펀드 회사와의 합작 법인으로 넘어가는 계약이 되었다라는 뉴스입니다. 바이트 댄스와 오라클, 실버레이크, 아부다비 국부펀드가 세운 MGX가 함께한 법인에 그 틱톡의 지분 50%를 주는 계약이 이루어졌고요. 바이트 댄스는 19.9%만 지분을 갖는 그런 계약이 설립되었다는 뉴스입니다. 이로 인해서 오라클이 많이 올랐어요. 자, 오라클 주가도 한번 볼까요? 오라클이 굉장히 그동안에 부진의 부진을 거듭하던 회사인데요. 엄청나게 빠졌었습니다. 엄청나게 빠졌는데 반등을 조금 하긴 했습니다. 근데 워낙 많이 빠져가지고 지난번에 그 거의 상한가 갭상 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빠졌어요. 자, 그래서 오라클은 제가 밸류에이션 좀 안 쳐봐서 그런데 이 정도 낙폭이면은 부정적으로는 안 봐도 될 것 같은데 밸류에이션 제가 안 쳐봐가지고 그것까지는 잘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혹시 시간이 되면 밸류에이션 한번 쳐볼게요. 간단한 밸류에이션 한번 오라클 주주들을 위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미국 주식, 한국 주식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다 좀 비싸죠. 네, 비싸요. 근데 이 정도면 가격 매력이 약간 생겼을 수도 있는데 반토막 가까이 났으니까. 네, 미국 주식은 반토막 나면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게 기업들이 주가 빠진데 훨씬 더 민감하거든. 우리나라는 안 그래. 주가 빠졌어, 좋아. 상속할까? 뭐 이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우리나라보다는 주가 빠졌을 때 훨씬 더 신뢰할 만합니다. 회사만 잘 돌리면. 자, 그 다음으로 지난주에 가장 큰 뉴스는 일본 금리가 인상되었다는 뉴스. 예상했던 수준이죠. 일본 금리가 0.25% 올리면서 0.75%까지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리 인상을 하고 재미나게도 금리가 올라 버렸어요. 네. 차트 지난 주말에 한번 같이 보기로 어느 정도 올랐어? 미친 듯이 올랐어. 미친 듯이 올랐어. 그쵸? 완전히 올랐죠. 와, 금리가 2%가 넘었어요. 이거는 한 30년 만에 가장 크게 높게 금리가 오른 거예요. 좀 길게 봐볼까요? 어느 정도 금리가 급하게 오른 건지 보시면 엄청나게 올랐죠, 금리가. 예. 야, 진짜 금리가 세게 올랐습니다. 요 차트가 지금 약 한 15년짜리 차트인데 15년 안에는 비교할 수가 없는 정도로 주가 많이 올랐고 급하게 올랐습니다. 게다가 자, 왜 이렇게 됐느냐? 우리 우에다 가소 총재께서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코멘트를 이렇게 했어요. 다음 회의나 그 이후 회의에서의 경제 지표에 달려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도 다음 회의나 그 이후 회의에서의 경제 지표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적극적이지 않아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면 지금의 일본의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당연한 건데 그 당연한 거를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다음 회의도 아니고 그 이후 회의에서 또 경제 지표를 봐야 된다라고 하니까 확실하게 이제 그 일본 은행이 목표한 바는 달성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작년도 8월 달에 엔캐리 청산이 너무 무서웠었잖아요. 다시 한번 과거 저희 이제 방송을 안 보셨던 분들은 잘 모르니까 과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올게요. 네. 이거를 작년 8월 달 어디 갔지? 네, 여기다. 네. 엔화가 금리를 안 내려가지고 엄청나게 약세를 오래도록 쫙쫙쫙 보이면서 160엔을 갔었잖아요. 160엔을 가니까 이제는 금리를 올리겠고 그때 이제 엔화가 너무 약세니까 되게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을 할 것처럼 얘기를 했고 금리를 한 번 내렸습니다. 한 번. 저 왼쪽 위에 폴대처럼 쫙 제일 높았던 자리.
그러다가 금리를 한 번 올렸는데 그냥 한 번의 끝이 아니고 여러 차례 내릴 것 같다. 올릴 것 같다. 금리를. 그러니까 뭐야? 금리를 올리니까 첫 번째 엔화가 강세로 접어들었죠. 160까지 가던 게 150으로 수직으로 내려왔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150 깨지면서 쭉 내려왔습니다. 140엔대까지 떨어졌어요. 장중에 그 140엔이 깨지는 순간까지 내려갔거든요. 순식간에. 진짜 순식간이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환이 내려간 겁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일본이 금리를 더 올릴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자 엔캐리 청산 공포가 터졌고 난리가 났어요. 일본 주식시장도 10% 박살났고. 그러니까 이때 당했던 트라우마가 좀 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를 그 다음에 또 엔화가 또 그 중간에 한번 다 약세했다가 금방 또 140엔으로 강세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일본 은행의 행태를 보면 계속해서 시장을 달래는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금리 올리긴 올릴 건데 올리긴 올릴 거예요. 올리긴 올릴 건데 신중하게 올리겠습니다. 신중하게. 우리는 큰 변화를 원치 않습니다. 천천히 신중하게. 이게 문화인데 이번에 이게 먹혔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 효과가 1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경험을 해보면 일본 은행의 태도는 뭐였냐? 야 이거 엔화가 너무 급하게 떨어지면 우리 큰일 나니까 살살살살 하자. 그러면 금리 인상을 하되 지금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우리가 금리 인상을 연속으로 할 거라는 시그널을 절대 시장에 주면 안 돼라고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니 얘들이 이제 중간이 없네. 중간이 없어. 그러니까 안심을 시켰는데 이제 안심 정도가 아니라 다른 이제 투자 은행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JP모건 금리 인상이 언제 이어질지 가시성이자가 적극적으로 엔을 매수하기 어렵다. 자, 노무라 이번 회견은 금리 인상을 서두를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 내용은 아니었다. 금리 인상 속도 가속을 기대했던 투자자는 엔을 매도했다. 그다음에 베녹본 많은 사람들이 BOJ가 충분히 매파적이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네, 모든 사람 일치하고 있어요. 추가적인 금리 인상 없네. 그러니까 지난번처럼 엔화 강세 가면서 피토하는 거 엔캐리 청산 엄청 걱정하고 있었는데 웬걸 그거는 아니고 아까 보셨다시피 금리가 더 위로 치솟았죠. 덕분에 다른 쪽도 유탄을 맞았어요. 독일 30년물 국채금리 튀었습니다. 선진국 주요 채권 가격이 다 금리가 올라버렸어. 일본 덕분에. 그런 거구나. 뭐 이러면서. 이게 참 일본도 어렵네. 이건 원하는 게 아니었고 엔화가 조금씩만 강세 이걸 원했을 거라고. 이 금리를 올리면서 엔화가 조금씩만 강세. 그래서 다시 150엔대 초반 정도까지 아주 천천히 내려갔으면 좋겠어. 막 이런 꿈을 꾸지 않았을까? 근데 웬걸? 엔화는 추가 약세요. 자, 엔화 환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화는 추가 약세요. 158 근처가 갔었습니다. 와, 엔화가. 그러니까 이제 언격거래 달러가 강세된 거고, 나는 왜 강세지? 왜지? 이래봤더니 저쪽 엔이 약세라서 달러가 강세가 터졌고요. 그다음 원화는 초약세인데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엔화가 약세가 되면서 엔원 환율이 100엔당 936원, 950원 근처까지 갔던 게 금리 올리기 직전에 순식간에 우리는 가만히 있었거든. 우리는 가만히 있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 자, 그다음에 금리 동향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금리도 덩달아 다 금리가 얼떨결에 다 쓸려갔습니다. 얼떨결에 쓸려가면서 금리가 다 올라갔어요. 야, 진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일본이 무슨 얘기를 할 것이냐라는 건데 일단 이렇게 엔화가 추가로 약세가 되자 타야마 사스키 일본 재무상 반나절 또는 몇 시간 사이에 한 방향으로 치우친 급격한 움직임이 분명히 관측되고 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참 깝깝한데 가장 적절한 조치는 뭐야? 우리는 데이터 보고 금리를 할 건데 현재 데이터가 조금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있다라고 한마디만 하면 되거든요. 한마디만. 근데 그거 한마디 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져? 엔캐리 청산 공포가 떠. 이야, 참 깝깝합니다. 지금 일본도 깝깝하게 생겼네. 근데 모르겠어요. 지금 일본의 행태를 봐가지고는 엔화 강세를 원하는지는 잘 모르겠어.
얘네들의 행태를 보면 엔화 강세를 원하지 않는 것 같은데 너무 약세니까 그거는 하지 마. 뭐 이런 분위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되었건 엔화가 절해버리면 한국 원화는 강세 가기 힘들죠. 왜냐하면 지난 6개월간 가장 강력한 원화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쳤던 것은 뭐니 해도 엔화예요. 엔원 환율 한번 봅시다. 말로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보면 알지 뭐. 보면 아니까. 자, 차트 볼게요. 이거 지난 5월달 이후의 흐름이에요. 원화 N 대 원의 흐름이에요. 예, 5월달 이후로 플러스 마이너스 10원에서 움직였다. 그렇죠? 예, 평탄하죠. 좀 길게 봐볼까? 지금 상황이 어떤가? 이거 지금 너무 길게 봤구나. 너무 길게 보니까 좀 그런데 다시 아까 그걸 볼게요. 지금 5월달 이후로 저 왼쪽이 5월이거든요. 5월달이 옆으로 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저는 뭐 환 전문가도 아니고 근데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 하나는 N과 원은 그 정도였다. 지난 5월 이후로. 네,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러니까 N이 저렇게 약세면 원화 강세 못 갈 것 같은 느낌? 계속 그런 생각을 아니 할 수 없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은행원들의 발언을 봤으니까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발언도 있었어요.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약간 제약적이라고 현재를 평가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통화 정책을 변경할 긴급성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리를 내년도에 생각보다 쉽게 안 내려줄 수 있다는 뉘앙스를 살짝 비쳤습니다. 그러나 파월 의장의 태도를 보건대 결국은 금리를 내리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은 꽤 있다. 근데 가능하다면 좀 천천히 내리는 게 좋긴 하겠다. 천천히. 급하지 않게 조금 천천히 내리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한국 시장도 잘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사실은 지난 주말에 머릿속으로는 뭐를 했냐면 국민연금 형한테 편지를 썼어. 연금이 형 안녕하세요. 저 각독이에요. 네. 형님처럼 큰 손한테 이 조막손이 그 편지를 쓰게 됐네요. 이러면서 이제 머릿속으로 막 편지를 썼단 말이야. 형 근데 알겠는데 그 한국 지분 주가 많이 올라가지고 좀 이제 더 이상 늘릴 수 없고 그런 거 알겠고 형이 그동안에 보여준 놀라운 수익률 그걸 감안했을 때 난 형을 전적으로 믿어. 너무너무 잘했어. 그렇게 큰 돈을 어떻게 그런 수익률을 내지? 정말 신기할 따름인데 너무너무 잘했는데 그런데 말이야 형 이번 거는 형 같으면은 자금이 크니까 이미 뭐 떨어지기 전에 비중을 좀 줄이고 싶은 마음 분명히 있겠지. 근데 형 말이야 27년도 상반기까지 지금 실적 나는 상황이잖아. 그쵸? 근데 저 마이크론한테 하는 것 좀 봐요. 이게 앞뒤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좀 아닌 것 같잖아? 그러면 형이 말이야 급하게 안 풀고 한 3개월만 더 갖고 있다가 풀어봐봐. 그럼 어떻게 될까? 난 저 완전 스퀴즈 당할 것 같은데 형은 어떻게 생각해? 하고 머릿속에 주말에 막 편지를 썼어. 주말에 주말에 막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편지를 썼었습니다. 야 저거 스퀴즈 만드는 거 그거 간단할 텐데 저거. 이게 지금 국내 수급이 너무 얇아가지고요. 그러니까 수급이 얇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한국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고. 진짜 여러 생각 들지. 참 지난 주말에 이제 뭐 금통위하고 공정이 뭐 이렇게 업무 보고 이런 거 하면서 했었는데 진짜 답답하더만. 그러니까 그 공무원도 아닌 그 거래소 있잖아요. 거래소를 핸들링하는 게 가장 그 속도가 빠른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 15년간 지수는 제자리인데 시가총액이 2배 이상 들어있는 이 상황. 이거는 누가 봐도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압력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분명히 압력이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이거 이렇게 활성화를 위해서 코스닥 기업들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상장하게 해줘야 돼요. 뭐 이런 문화들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장기적인 자본시장 발전과 시장 성장을 위해서는 좋은 기업들만 모아야 돼요.
뭐 이랬다면 어떻을까? 예를 들자면 이런 상상도 해봤어요. 이번에 이제 그 코스닥에서 거래소로 옮기려고 하는 알테오젠 있잖아요. 근데 알테오젠이 사실 재무제표만 보면은 도저히 투자할 수 없는 회사거든요. 근데 기술 분석을 열심히 해보고 그쪽 전문가들의 얘기를 다 들어보면 아마 이미 아는 사람 알았을 거야. 이 회사는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예를 들자면 바이오가 이제 대표적인 업종이니까 코스닥에서 코스닥에 있는 바이오 업종들이 알테오젠 같은 확률이 되게 높아졌다. 예를 들어 코스닥에 상장한 바이오 회사들 중에서는 또는 8월 또는 9월이 다 저렇게 알테오젠처럼 어떤 식으로든지 성공을 한다. 라는 게 보여지면 세상 돈이 코스닥으로 갈까요? 안 갈까요? 갈까요? 안 갈까요? 제가 왜 이 생각을 했냐면 깜짝 놀란 소식에 저는 이거 너무 놀랬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미국의 월마트가 나스닥을 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왜 갔을까요? 거기 가면 자기가 기술 기업으로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기술에 투자하는 자금들이 자기한테 오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그럼 향후 일을 도모할 수 있으니까 나스닥으로 갔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나스닥이 코스닥에 있으면 나 싸구려 취급받아. 나 이제 성공했어. 근데 이 지저분한 동네에서 나는 진짜 빨리 나가고 싶어. 지저분해. 나 여기 있으면 다 그냥 도매급으로 나도 애들이 코스닥 사세요. 코스닥 사시는구나. 네, 반가웠습니다. 나 이런 꼴 당하기 싫어. 뭐 이런 문화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너도 나도 자리만 잡으면 거래소 넘어가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뭐 그렇다고 거래소가 썩 좋은 동네도 아니지만 한정된 미국은 못 가겠으니까 미국 마을로는 못 가니까 아메리칸 빌리지는 못 가. 갔다가 가면은 작살나는 거지. 저희 코리안 주민 행동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어떻게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죠? 주저앉음을 안 하신다고요? 저희 동네에서는 그렇게 행동하시면은 못 계시겠는데요. 그냥 다시 코리안 가시죠. 도저히 저희 마을에서는 감당이 안 되네요. 뭐 이런 꼴 당하는 거 아니야? 그 아메리칸 빌리지 가면 지금 한국 기업들, 그렇죠? 그러니까 안 가는 거지. 몇몇 분들이 야 이거 한국에 있으니까 이러는데 미국 가면 무슨 소리야? 미국 가면 무서워서 못 살아요. 여기 있으니까 동네 대장 노릇하는 거. 내가 힘이 제일 세. 이러면서 지내는 거지. 미국 가봐. 다 작살이야, 지금. 한국 기준이니까 그러고 사는 거죠. 코스닥 협회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니, 왜 자꾸 법으로 상법 개정을 자꾸 해가지고 자금 조달 시장에서 자금 조달을 어렵게 만드냐. 자사주도 우리가 필요할 때는 백기사로도 쓰고 쓸 수 있는 거지. 왜 그러냐 도대체.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코스닥 협회장이. 지난 9월에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네, 안타깝습니다. 자, 여기서 이번 주 저희 그 증시학도의 TV를 스폰해준 우리 도서를 자랑스럽게 제가 소개합니다. 워렌 버핏의 책 중에 3권은 반드시 읽어야 되는 책이에요. 워렌 버핏 중에 3권. 네, 반드시 읽어야 되는 책이고 개인적으로 정기적으로 읽는 책은 이 주주서한입니다. 저의 워렌 버핏의 주주서한. 저는 이게 옛날에는 이게 한글로 번역이 안 돼가지고 없는 영어 실력으로 읽으려고 하니까 읽다 포기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딱 정리돼 갖고 나왔는데요. 이거는 워렌 버핏의 핵심 중에 핵심인 책입니다. 좀 어려워요. 일반인한테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저도 처음에는 채권이나 이런 데는 못 알아먹었어요. 채권 쪽 얘기를 하면 못 알아먹었는데 그 다음에 읽을 때는 조금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읽을 때 이래서 얘기했구나. 그 다음 읽다 보면 가이코가 얘네한테는 이런 의미인 거구나. 그러니까 그 성경처럼 중간중간에 읽어보면 스며들어요. 처음에는 잘 어렵거든요. 일반인들한테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알아듣는 처음에는 뭐 주식 얘기하는 것만 시황 얘기하고 이런 것만 보면 되는데 나중에 되면 이 사람 내공이 이거구나. 왜 채권 베이스가 왜 중요한지 알겠다.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은 제가 저희한테 일부러 광고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출판사한테. 왜냐하면 제가 너무 좋아하는 책이기 때문에 워렌 버핏의 3권은 반드시 가지고 있으면서 읽어야 되는 3권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 첫 번째 워렌 버핏 주주서한입니다. 이게
이 사람 저서 없는 거 아시죠? 이게 저서예요. 왜냐하면 주주들한테 자기가 직접 쓴 글, 출판된 책은 하나도 없지만 그 인터뷰한 것과 글을 쓴 게 있는데 이게 글을 쓴 겁니다. 글을 쓴 유일한 거죠. 이게 글을 쓴 유일한 책으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워렌 버핏은 어떤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건 다 세컨더리. 그리고 주석서. 이거는 원본입니다. 원본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제가 오히려 제가 받겠습니다. 일부러 이걸 광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랬어요. 왜냐 제가 좋아하는 책이기 때문에. 예. 하여튼 네, 이번 주에 이렇게 또 스폰을 해주셔서 좋은 책으로 스폰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권해드릴 수 있는 워렌 버핏의 워렌 버핏을 이해하고자 하시는 분은 꼭 읽어야 되는 책이 워렌 버핏 주주서한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